안녕하세요. 책방 인터뷰의 김문규입니다. 네, 오늘 또 저희 책방을 찾아오신 분은 우리 오픈월이라는 기업의 박성훈 대표님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픈월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어떻게 또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됐나요? 또 저희 더 웰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김문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억지로 들어왔는데 네. 아닙니다. 네. 대표님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시죠? 저희는 분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그래서 저희는 뭐 신용카드 대신에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가요? 현재는 저희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혹은 신용카드가 없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 결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럼 어떤 때 필요한 거고 이걸 쓰면 뭐가 좋은 거죠? 일단 저희가 현재 주로 고객으로 삼고 있는 사용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, 되게 어린 층, 젊은 층들이 저희의 주 타겟인데요.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 나를 위한 소비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그 소비가 비단 나 이거 사서 기분이 좋아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주는 임팩트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사실 소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나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브랜드의 옷을 산다라는 것은 난 이 브랜드 옷이 뭐 좋아라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주는 경험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만큼 소비에 대한 욕구나 경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이 친구들의 소비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거죠. 사실은 어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들은 신용카드나 뭐 소위 뭐 다른 뭐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뭐 돈이 부족하다 했을 때 혹은 조금 더 내 현금 흐름을 잘 활용해서 뭔가 소비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들은 금융 이력이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핀테크 서비스로서 혹은 이 대안으로 이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해서 할부 결제나 뭐 아니면 다른 소비와 관련된 어떤 결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오픈월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.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빌려드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 빌려드리고 그럼 기준이 있나요? 저희가 현재는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이제 다른 외부 협력사랑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그 사람의 어떤 뭐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뭐 얼만큼 뭐 부지런한지 뭐 약간 이런 좀 대안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저희는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주 소액의 기본 한도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용 패턴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소액의 한도를 제공해 주고 이 사용자가 이 돈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잘 갚는지 혹은 연체를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좀 쌓아가고 있는 과정을 현재는 좀 거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? 현재는 사용자들이 그냥 저희 서비스 이름이 소비의 미학인데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뭐 회원 가입하시면 굉장히 쉬운 절차로 사실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. 사실 잘 갚는지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갚고요. 다만 어떻게 하면 더 잘 갚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저희 내부적으로 항상 많이 하고 있고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. 돈 없는 애들한테 왜 자꾸 돈 줘가지고 소비하게 만드냐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근데 뭐 그분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바른 금융생활이나 바른 소비생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돈 빌려서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내가 뭐 돈을 빌리든 아니면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소비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야 바른 소비는 이거고 바른 금융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저희는 훨씬 나은 방안이라고 믿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용돈을 뭐 여기에 다 써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
혹은 더 위험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쓰고 계획대로 갚어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네, 맞습니다. 이 사업을 하는 게 대표님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? 저한테 큰 의미가 있죠. 사실 제가 겪었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왜 나 돈 갚으려고 하는데 나 돈 갚을 의지 너무 충만하고 뭐 통장에 돈도 뭐 아예 적지 않게 있었는데 왜 나한테 신용카드 하나 안 만들어주지? 내가 그렇게 모질한 놈인가? 약간 못 믿어온 사람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컸었어요. 근데 이런 문제를 제가 그때 이 창업을 할 때 내세웠던 기준이 나도 이 문제를 겪고 있고 내 친구도 이 문제를 겪고 있고 내 친구의 친구도 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해 봄직하다라는 그 나름의 어떤 결의가 있었거든요. 그 문제를 열심히 일단 해결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대학생들이 혹은 씬파일러라고 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, Z세대에 상당한 씬파일러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좀 경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.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알던 뭐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되게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경험의 폭이 많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축소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실 좀 했던 것들도 있고요.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런 것들 왜 욕심부려? 왜 이렇게 너네는 지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짐하거나 결심했던 대로 행동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제도로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믿어주는 거죠. 너희 인생은 너희가 제일 잘 알고 너희 인생의 소중함도 너희들이 제일 잘 느끼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게. 너희를 믿고 먼저 지원해 줄게.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해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사실 금융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얹어서 돈을 갚는 게 사실 전 금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융의 핵심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금융 문맹이 많다라는 것 중에 하나의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게 가장 처음에 금융 상품이 이 소비의 미학이라는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내가 소액으로 물건을 구매했지만 내가 나는 돈을 빌린 거니까 잘 갚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뭐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던 아니면 큰 금액의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됐을 때 이런 내 금융 활동들 내가 당연히 자동차를 살 때 뭐 할부를 하던 아니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던 당연히 내가 이자를 내는 거는 맞는 거구나. 어떤 금융의 기본을 서비스를 통해서 저는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.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? 창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요.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사람과 돈인 것 같아요. 사람과 돈이 제일 힘든데, 뭐 투자 유치하는 게 당연히 진짜 힘들고요. 사실은 경험도 없고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여서 직장 생활 경험도 많이 없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하는 것들도 사실 잘 몰랐던 하나의 정말 혈기왕성한 대학생이 창업을 한 거였는데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.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되게 컸던 것 같고 생각보다 부딪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인생의 끝을 보더라고요. 진짜 너무 힘들고 제 삶에 살면서 되게 큰 굴곡이 많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 인생의 30 초반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지금 최근 한 2, 3년 동안 다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아마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올 때 어떤 그 교회 형이었나 누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.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.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길이 아니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늘 한다고 하는 거예요.
근데 저는 그 기도를 정말 오래 해왔는데 늘 망하기 직전에 뭔가 살려는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살려주실까? 좀 빨리 망할 거면 좀 빨리 망하게 해주셨으면은 좀 인생이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, 이제는 이 정도까지 살려줬으면 잘 되게 해주세요를 좀 기도할 차례가 아닐까라는 걸 좀 요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여기까지 나를 오게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내 비즈니스 혹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덕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를 좀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, 동료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좀 실망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나마 제가 많이 배우는 건 아내한테 많이 배우는데 많이 얘기를 해줘요. 아, 우리 대표는 이렇더라, 이런 거 어쩌고, 이런 뭐 대표 그게 뭐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아,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좀 실망을 하는구나,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좀 잘 되게 해달라고. 예. 오픈홀이 잘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?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, 우리가 주는 비즈니스가 단순히 뭐 돈을 빌려주고 뭐 거기서 뭐 저축을 하게 해주고 이런 걸 좀 더 넘어서서 정말 바른 소비 습관 그리고 금융을 학습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 남는다고 하면은, 이게 기독교적으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임팩트들을 바라고 있고, 제가 항상 남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소명이 뭐야? 라고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,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저는 뭐 확신한다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스포츠 선수에 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. 정말 유망한 선수인데 뭐 어렸을 때 뭐 집안 형편이 어렵던 뭐가 됐던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너 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게 해줄 테니까 너 나중에 프로 계약 맺으면 그 연봉의 일부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좀 뭐 자선단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비즈니스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. 그 마음을 정말 열망하면서 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. 근데 너무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요?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, 결국에 우리도 사실 이 친구들을 대안신용으로 이 친구들을 평가하고선 돈을 준다고 하지만 전 사실 이 사람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하나의 작은 신뢰를 기반으로 내가 조금의 어떤 현금을 좀 유용해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소비를 통해 내 경험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 소명과 하나의 좀 온라인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.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조금의 동기부여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일하시면서 또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까요? 근데 사실 제가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,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뭐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사실 되게 많이 비난받는 부분들도 있고, 저기 기독교 기업인데 뭐 되게 뭐 대표님이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그럼 나는 아직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, 저분들도 청년의 때에는 저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 뭐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무너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, 좀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뭐 아닌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, 나도 내가 지금 나이대부터 어떤 좀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어떤 크리스천 동료 창업가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묵상도 하고 좀 같이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,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창업가 혹은 어떤 제품으로 사람들의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, 뭐 좋은 습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뭔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할 때도 있지만,
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그 기도의 기도문을 늘 타이핑을 해요. 그래서 제 루틴 중에 제가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나한테 어떤 하루를 주셨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고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.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은 어려웠으니까 나에게 좀 이런 어려움은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솔직한 마음들을 좀 기록을 남기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뭔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를 타이핑하는 습관도 갖고 있고 하나님한테 이메일을 네, 하나님한테 이메일 보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네요. 네. 하나님한테 이메일 보낸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늘 나누고 있죠. 매일. 창업하면서 이제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. 최근 2, 3년 동안 거의 인생의 끝을 보셨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? 저는 뭐 힘들 때 사실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정말 좀 힘들 때 제 취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교보문고 가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그냥 책을 뭐 이렇게 책을 꺼내서 막 이렇게 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냥 책 타이틀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. 자연스럽게 이제 책방 주인님이 원하시는 책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이끌어 나왔는데 네. 혹시 최근에 도움이 됐던 책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제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은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. 정말 얇습니다.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걸 제가 저희 아내가 추천을 해줬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앞부분을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아껴 읽느라 아직까지 못 읽었다는 아내의 말이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나의 뭐 좀 삶의 교훈들을 주는 책이에요.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 구절 표시해 놓은 것 중에 좀 보면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.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. 약간 이런 어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 감명 깊은 문구들로 동화가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겠구나를 좀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저는 되게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는 편이고 자기계발서부터 뭐 여러 가지 철학책 이런 거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꼭 딱 한 권의 책을 추천을 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제 굉장히 4학년 1학기까지 하시고 그때부터 힘들고 긴 여정을 창업에 도전해 오셨는데 네. 혹시 앞으로 갖고 계신 뭐 계획이나 비전 장기적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 중에 이 정도로 이제 임팩트를 준 설교는 사실 별로 없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설교였던 것 같아요.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이제 저자는 아니죠.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을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성함이 안현수라는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제 그분이 되게 굉장히 33살이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4,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살면서 남겼던 그 흔적들이 모여서 그 4,000명이 됐던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구두 닦을 일도 없는데 구두방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도 얹어 드리면서 구두 닦아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했던 삶을 그 청년이 살았던 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근원적으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촬영도 그렇고 정말 숱한 하루에 뭐 숨 쉬는 것부터 해서 밥 먹는 거 정말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텐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결과 끝에 이 박성훈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그런 예수님이 주는 그런 온기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
좀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앞으로 이 비즈니스만 할지 나중에 또 다른 스타트업을 또 창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그 모든 비즈니스나 뭐 혹은 제가 뭐 서비스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. 이 비즈니스를 쓰면 뭔가 이 비즈니스 혹은 이 서비스를 쓰면 뭔가 내가 안정적이고 뭔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써 나에게 주신 소명은 다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. 네. 오늘 귀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네, 우리 오픈월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